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일이라는 우리가 상호관세 부과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 있게 관세에 관련한 얘기를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증시는 웬일일까요? 전강 후 약의 시장을 보이면서 현대차가 아무리 미국 쪽에서의 우리가 어느 정도 추진력 있게 행동을 한다고 한들 우리 시장에는 먹히지가 않는 상황인가 봅니다. 역시나 국내의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아무래도 환율 자체가 1,470원대를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부담감을 안고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오늘은 약세권에서 오늘 마감을 했죠.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못 안녕하시다면요. 이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번 수익 난 종목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눌렸을 때 또 들어가는 이런 눌림목 접근법으로 3번씩 4번씩 수익을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샤넬 같은 분 최병근 대표님 한번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진짜 뒷목 잡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주일 만이시거든요.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뵙는데요. 우리 증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또 오르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지는 않더라도 짧게 단타라도 대응할 수 있는 아니면은 또 단기 상승을 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은 눈에 보이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의 접근 방법 일단 알아보고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특별한 혜택 3가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일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시그니처입니다. 히든 종목까지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네요.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방산 쪽 가지고 오셨네요. 대표님, 다 갔으면 좋겠는데 다 가지는 않고 이게 순환매가 돌고 있나 봐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약바이오는 뭐 최근에 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이슈들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도 뭐 FDA에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HLB 같은 경우에도 간암 치료제가 이제 FDA 승인을 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락 이후에 또 다시 급반전을 하는 모습, 그런 급반전이 이제 향후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바이오 주식들은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그 다음에 또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의 포커스가 다 맞춰지는 실적주 위주로 상승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신약 개발, 그 다음에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매수가 몰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는 역시 뭐 빼놓을 수 없는 지금 최중요 하도입니다. 이건 뭐 재작년부터 제가 방산 쪽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고는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시각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르고 그다음에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관련성이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자리들 이런 것들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오늘 바이오하고 방산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증시 한 줄 평 아직 단타만 유효하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가 봐요. 일단 대표님, 오늘의 계절은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은 지난주도 제가 초겨울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 좀 겨울이 조금 더 깊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겨울로 잡고요. 아직은 단타만 지금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유리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한 줄 평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증시를 겨울이라고 잡았지 내 계좌를 겨울로 만들어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계좌만큼은 따뜻한 봄이 올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5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권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선물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상승해서 시작하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막판이 중요한 건데 힘을 잃고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진짜 할 맛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단타는 유효하다고 하네요. 근데 단타가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최병곤 대표님 화상 연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자리를 옮긴 건 아니고 제가 자리를 옮겼거든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률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대표님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익에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SK 이터닉스 5%, 블랙야크, INC 이 종목은 몇 번이고 얘기를 했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죠. 내수 유통을 2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 종목에 관련해서 3월 24일이면 어제 청산하셨고요. 18%의 빨간불.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23%의 아주 깔끔한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하나시스템 잘 팔았죠. 오늘 급락 나왔는데 역시나 잘 올라갈 때 잘 파시고 39,700원이라는 정말 좋은 단가 가격 제시해 주시면서 55%의 빨간불, HMM도 10%, TCC 스틸도 16%, LS 일렉트릭 65%, GST 15%, KCS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154%의 빨간불을 챙겨주시면서 이 보이시다시피 진해별과 청산일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 않는 시간 내에 내가 많게는 150%의 빨간불을 챙겨볼 수 있고요. 적어도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종목들, 매수세가 쏠릴 수 있는 종목들을 내가 미리 들어가서 선점해서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시니까요. 오늘 이 방송 집중하시면 그런 종목을 3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에 단타가 유효했다라는 말을 해주신 만큼 단타 공략주를 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략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분 전까지만 함께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방송 시간 42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한 줄 평가 더불어서 앞으로의 시황 봐야 되는데 대표님. 네. 시장이 지난주부터 딱 트렌드인가 봐요.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게 신규 상장주 위주로만 단기 상승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정확하게 한택, TXR 로보틱스, 특히나 현대차 이슈로 자동차 부품주 오늘 부각됐잖아요. 이제 모티브링, 그 대진 첨단 소재, 위너스 이런 거 움직이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보니까 그 온코크로스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스 뭐 이런 신규 상장 관련해서 종목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품절주 아니면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이 시장을요? 시장 자체가 일단은 방송 시작점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단타만 지금 계속 유효한 장세거든요. 그래서 그 단타를 하는데 이 단타가 대부분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그 공부방에서도 소개드리는 단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신규 상장주들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 좀 많이 취약했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그나마 이제 매수 들어오는 쪽에 단타성 대응이 좀 잘 먹혔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들도 역시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단타성 수익 실현 타이밍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타이밍이 잘못 맞으면은 뭐 한 20-30% 그냥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정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공모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 이런 것도 다 체크해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또 신규 상장주는 특히 한 달이나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그 물량이 쏟아지면 또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런 리스크를 알면서도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상승이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좀 설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경험 많은 투자자들 아니면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참조하셔서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도주가 딱히 없어요. 물론 대형주 쪽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수시로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들한테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맞지만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여주거나 좀 더 크게 상승을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니즈를 충분히 채워주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대형주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지금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지금 굉장히 힘이 잘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완전히 시장이 지금 좀 침체로 가면서 확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하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은 사실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계속 보여줬던 증시의 무기력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메이저 투자자들의 매수가 잘 안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좀 관망세를 취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역시 정치적인 변수, 뭐 대통령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앞에서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실히 결정 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외국적인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상태에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말부터 4월 초부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공매도가 이제 또 재개가 됩니다. 맞아요. 그 공매도에 따른 여파가 어떨지를 모르니까 그런 그 관망 심리가 더해지면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힘을 빼고 약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당장의 어떤 주도주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빠른 대응을 통해서 단타성 수익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단타성 수익을 노리는 쪽이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신규 상장주들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일단 노리셔야 되는데 좀 주의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가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주식을 보면서 우리 대표님을 못 볼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우리 대표님이 이제 신규 상장주 쪽에서 단기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그런 공략에 관련한 전략도 오늘 약속 한번 오랜만에 가볼까요, 대표님? 네. 네.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한데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쿨해요. 명확하게 일단 네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대표님이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럭키걸 럭키보입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님은 생방송 도중에 얘기했던 종목들만 봐도 두 자릿수대의 빨간불을 킬 수 있어요. 하나시스템, HMM, TC스틸.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가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 뭐 이런 거 종목들 다 빠졌지만 명확하게 타점만 내가 잘 알 수 있다면 두 자릿수대, 많게는 154%라는 빨간불을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우리 대표님만의 전략이고요. 그러한 타점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이 약속 하나 해주셨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유효하니까 그러한 종목들 내가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 공략주 무료로 한 종목 제공해 주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어디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얼마나 오르는지 진짜 가는지 내 계좌에 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시간 34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5분 저희가 선물 증정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린이님, 위트님, 최성표님, 오드레어님, 그리고 KKS님 이렇게 5분 저희가 선물 증정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매일 5분 저희가 상품권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이랑 방송할 때 제일 눈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단기 공략질 꼭 받아봐야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오늘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 오늘 제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지금 해야 될 것은 또 우리 대표님의 시그니처답게 먹고 또 먹고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냐라는 걸 텐데 수익률표 보시면 일단 이 종목들은 다 청산한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부터 블랙야크 INC, 포스코 DX인데 이게 사실 투자의 그 시나리오가 다 달랐거든요. SK 이터닉스, 블랙야크, 포스코 DX는 사실 저점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잡아가지고 두 자릿수 때 빨간불 켰었고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다가 사실 이렇게 크게 또 올라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주도주가 없는 관계 속에서 그래도 내가 신규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종목이 좀 가겠구나 하는 종목은 어떤 게 굳이 꼽자면 있을까요? 일단 그 포트의 운영을 지금 보시면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출연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포스코 DX나 SK 이터닉스나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 등등의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전략을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며칠 상간에 지금 주식이 다 정리가 된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그게 사실 이 종목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종목들을 일단 매도를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시장의 힘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결국 시장 따라 흘러내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발생할 수익도 결국 놓치게 되고 뭐 결국은 또 시장이 더 약화되면은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매도를 했다고 해도 이 종목들은 상당히 아까운 주식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막 처음 오름세를 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회복만 좀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 DX라든지 그다음에 또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은 재매수를 꼭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약세를 타니까 뭐 올라가는 거에 가격을 높여서 그렇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점이 잡힐 때나 아니면 충분히 가격이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기존에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뭐 SK 이터닉스나 그다음에 포스코 DX를 노려보시자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잠깐 제가 얘기를 아까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제가 함께하는 방에서는 지금 여기에 포트에 포함된 종목들보다 다 훨씬 더 많은 단타성 종목을 거의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드리는 종목이 그냥 종목을 남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5에서 20% 정도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올라주기 때문에 나는 매도를 못했는데 이래도 또 더 많은 수익을 주거나 아니면 충분히 매도할 시간을 주면서 진행을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저점 매수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추격 매수를 하는 것 같으면은 타이밍만 잠깐 놓치면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 뭐 종목 하나 주실 거죠 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드리고요. 네. 또 함께하는 채널에 오시면은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대표님이 사실 그만큼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단타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시장의 컬러감에 맞게 종목에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잘 못해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라든지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에 관련해서는 매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 매도할 거냐고요. 그러한 공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최적화된 매도의 타이밍을 줄 수 있는 건 온전히 우리 최병권 대표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이 지금 몇 개죠? 10개 남짓 정도 11입니다. 근데 이 10개 종목 이외에 매일매일 드리는 종목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종목을 남발한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종목은 가겠구나. 그리고 이 종목을 사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가네요. 올라갈 때 우르르 사세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도 드리고요. 매도는 언제쯤 하라고 미리 선점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기간 자체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임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리얼타임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단기 공략주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한 주만 사셔도 되고 두 눈으로 확인만 하셔도 되니까 진짜 오르는지를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유는 뭐다? 수익 하나만으로도 그거를 인증시켜 드리고 증명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함께 하시면 단기 공략주까지 저희가 꼭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필히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시태그 하나씩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의 해시태그는 일단 제약바이오 쪽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앞서서 오프닝 때 신약 개발 쪽을 얘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대표님. 오늘 뭐 제약바이오가 다 움직인 거는 아니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HLB 같은 이슈가 있다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중소형주 쪽에서 약간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이처셀이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의료 AI가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신테카바이오의 상승이었습니다. 이 미국 기업하고 45억 원 규모의 뭐 신약 개발 기업을 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시총이 1,2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계약 그 규모가 45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시총 1,200억 원의 기업이 이 정도의 계약 규모로 사실 두 자릿수 때 급등이 나왔다? 이게 약간 의아해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매출이 신테카바이오가 4년을 합쳐서 한 7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매출이 한 1억 남짓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사 입장에서는 45억 원이라는 규모가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성으로 이슈만 불었지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쪽이 이 제약바이오에는 많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신약 개발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성장성을 좀 안고 실체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의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약 개발. 네. 예, 신약 개발 자체가 신약 개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도 그 제약업계 이제 업종을 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듣기에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기존에 이미 메이저 제약사들, 국내 메이저 제약사들 중에서는 신약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좀 있습니다. 근데 아예 신약 개발만을 목적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또 크게 부풀렸던 기업들 중에 아직 신약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약 개발이라는 섹터 자체가 이제는 예전에 바이오 그러면은 신약 개발이나 그다음에 임상 연구 이쪽으로 좀 많이 생각들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떠냐면은 신약 개발은 별개의 라인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그러면은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그다음에 위탁 생산. 네. 이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그것도 바이오고 또 신약 개발 연구하는 기업들, 이것도 바이오인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좀 생각하는 네네.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랐던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알테오젠 같은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계속 나왔고 뭐 그쪽으로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만큼 오래 기다려줬는데 아직 결과물이 없으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사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잘 못 올랐던 게 사실인데 다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또 실제로 수익을 내는 그런 섹터에 있는 바이오 기업군들이 이제 좀 흐지부지 되고 상승이 좀 약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끄집어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다시 옛날에 그 묵은 책을 걸쳐보듯이 네.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또 들춰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음. 그게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를 끄는 게 HLB 그룹이었고 네. HLB 그룹은 결국 뭐 간암 치료제는 실패했습니다. FDA 승인을. 그렇지만 5월 달에 다시 도전한다고 하고 보강해서 다시 도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바람이 불어일으키는 거고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10몇 년을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맨날 뭐 된다 했지만 결국 된 건 없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이번에 FDA의 혁신 치료제에 또 선정이 되다 보니까 또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뭐 그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만 얘기가 나와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테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어떤 큰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신약 개발을 통해서 뭔가 조그만 수익성이라도 만들어냈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의 시장 트렌드나 컬러감하고 딱 맞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확 올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이런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임상시험 성공 이런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요동을 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생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좀 큰 어떤 그 목표를 높여 잡지 말고 대부분 신약 개발 기업들이 보면은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또 어떤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되게 큰 병들, 즉 알츠하이머 병이나 네. 아니면은 또 암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한 치료제 연구만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은 그런 고농도의 어떤 고레벨의 어떤 그 약품 말고 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네네네. 위궤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릎 치료제라든지 이런 어떤 간단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 기업들도 그런 약도 연구를 하면서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약도 좀 개발을 하면은 더 좀 수익성이 좋고 투자자들한테도 좀 덜 욕먹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일단은 지금 이쪽의 트렌드가 맞춰지는 걸 봤을 때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신약 개발 이슈나 이런 걸로 통해서 주가가 오르는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HLB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9만 원대에 있다가 순식간에 5만 원대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단 그 몇 마디 그 결과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긴 하시되 절대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손절 라인 같은 거 이런 거 정확하게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붙인 상태에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좀 그 중에서 좀 소개를 드릴 만한 종목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대주주가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지금 상장을 한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개발 기업들이 너무 목표를 높게 잡다 보니까 성과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단점을 좀 해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약 개발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근데 그 신약이라는 것이 무슨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은 암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 중병에 대한 극복하기 힘든 그런 치료제를 개발한 게 아니라 위궤양 치료제, 그걸 신약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바로 기술 수출을 해서 그 기술 수출 이전료를 또 받기 시작했고 해서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오늘 우리 방송 끝나고 나면은 장 끝나고 나면 방송에서 제가 소개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는 벌써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조정 시에 16,000원까지도 매수를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 뒤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후속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대신에 지금 소개드리는 상황에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방에서 조정 시 저점 매수를 했던 것처럼 역시 이후에도 조정 시 저점 매수를 해서 위험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뭔가의 실체성이 있어서 매출이 잘 나와서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기대감을 안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레벨, 한마디로 뭔가의 FDA 승인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쪽이 아니고 약간 위궤양, 그러니까 이 식도, 약간 이런 식도역 질환 이런 우리가 쉽게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에 있어서의 기술 이전의 계약을 따놓는다든지 뭔가의 신규 상장,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고 나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도 우리가 좀 든든하게 이어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신 우도 시청자분들 있으실 텐데 10분을 넘게 이 종목 얘기했고요. 하단에도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모르겠어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또 혼자 매매하셔서 물리실 거 아니에요. 이게 혼자 매매해도 매매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같은 종목 들어가도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면 수익이 안 나죠. 그거는 타이밍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투자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이 종목을 안다고 해도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당연히 함께 드릴 겁니다. 특히나 오늘은 특별한 약속을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단기 공략에 굉장히 유효한 시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수익률표 보시면 오늘 입장 시에 요즘엔 거의 매일 나간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기 공략주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대표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 흔치 않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자, 방송 시간은 50분까지고요. 17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자체를 한번 느껴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쪽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했죠. 어찌됐든 자금 조달하겠다고 그러면서 폭락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한 2, 3% 떨어지긴 했는데 이 방산 전체적으로를 놓고 보면 최근에 상승세를 견인했던 것은 이제 유럽에서 군비 증강한다 이 소식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트럼프를 믿겠어요. 저라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는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방위비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방산주를 우리가 지켜보면 거의 세 자릿수 수익을 낸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게 실적하고 스토리가 같이 떠받쳐 주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 게 사실 방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이 주가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일 텐데 중요한 거는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다음 주 공매도잖아요.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내가 이걸 팔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도주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반도체주를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세 쏠리면 분명히 약간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방산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투자의 방향성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이 시점의 투자의 방법은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방송 출연하면서 한 2, 3년간 계속 떠들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때도 방산주, 지금도 방산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세계 방산 시장을 키우는 그 큰 요소가 됐습니다. 거기다 네. 중동발 문제도 역시 컸었고, 이제 주식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제일 먼저 타겟이 될 만한 종목군인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도 지속적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치 않아요. 뭐 유럽의 방산 시장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 틈새를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정말로 많고 중동 쪽도 우리 대표적인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K2 전차하고 K9 자주포가 UAE에 가서 전력화 시험 이런 거 뭐 기동 시험, 사격 시험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결국은 거기 가서도 엄청나게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방산 기업들의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또 당분간은 계속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는 어쨌든 이 종목군에 대해서 집중적인 타겟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뭐 사실 반도체 쪽이다, 뭐 다른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매도의 타겟은 방산주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올라서 하락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성장이 더 이루어져도 사실 매수가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제는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자꾸 펼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방산은 그럼 끝났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방산주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단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그래요. 타겟이 맞아요. 되는 거지. 방산 업종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방산 쪽에서도 좀 주가가 덜 올랐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놓으시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대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슨 이런 거. 네. 그쪽보다는 이제 다른 유럽 쪽의 방산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 아니면 미국도 방산 시장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전력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향후 2030년까지 F-47 전투기를 새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산업체를 보잉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F-47 전투기는 사실 F-22 랩터 전투기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F-22도 지금 사실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F-47을 또 개발을 하는 거 보면은 참 미국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네. 이 전투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8조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만큼 크게 투자를 해서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물론 F-22가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은 향후에는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무인 전투기를 계속 띄우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무인 전투기를 통제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를 한 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편대장이 있고 편대기가 있는데 편대장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개발하고 그 나머지 편대기는 드론 형태의 무인 전투기를 띄우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그렇게 개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78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미국 방산업체에서는 향후 한 10년간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사활을 걸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잉이 이번에 그걸 딴 거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기업으로서는 호재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개발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쪽으로 큰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득을 볼 수 있는 게 없는가 찾아봤더니만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방산 쪽이나 전쟁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휴니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휴니드라는 기업이 2대 주주가 보잉사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보잉사가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그러면은 보잉 관련주가 되겠네. 보잉이 우리나라에 상장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인 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했고 넘어서는 형태로 가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장기 주가를 보시면은 원래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 기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크게 키우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런 휴니드의 어떤 그 상승이나 그 상승 배경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휴니드 같은 경우에 단기 대응을 하더라든 아니면은 또 중기로 갖고 가든 어쨌든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미국 방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가 공매도의 타겟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의를 할 것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 방산주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주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물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게다가 보잉이라는 이 이슈를 안고 가져가는 종목이죠. 사실 보잉이 록히드 마틴 아시죠? 그걸 제치고 사업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엄청난 악재를 걷고 엄청난 고전을 하던 미국의 보잉이라는 게 공군의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F-47에 관련해서 사업이 선정됐다라는 이 이슈만으로도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쪽, 이 보잉에 관련한 2대 주주고 2020년부터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이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글자 방산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롯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매력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미국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역시나 이게 탁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안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10분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못 들으셨어요. 그런데 또 이걸 얘기해 주시면 혼자 매매하실 거니까 안 됩니다.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내일 당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매수가도 안 알려드렸고요. 어디까지 목표를 바라볼 것인가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타점은 당연히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방송 시간은 50분까지고요. 저희 7분 남았네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이 종목 꼭 알고 싶다. 진짜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 매수가라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특별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수익률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한 건 이거는 한 10분의 1도 안 되실 겁니다. 생방송 도중에 얘기했던 종목들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지금 이 종목 이외에도 요즘 매일매일 단기 공략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입장 시에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 공략하기가 참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명확한 종목과 확실한 타점까지 저희가 무료 종목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두 눈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럼 두 가지 저희가 종목 선물을 알아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의 봄, 우리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너무나 아끼고 아껴서 절대 종목만큼은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표님, 오늘의 봄 종목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의 봄 종목은
그 M&A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요즘 시장이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네. 뭐 이런저런 이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거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시장에 M&A 열풍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려아연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주가가 올랐었던 상황이었었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 M&A라는 부분은 가능성만 가지고도 주가가 크게 떠버리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역시 뭐 뜬구름을 잡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섣불리 손댈 수는 없는데 바닥권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기업 내용은 좋은데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이 그런 이슈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종목의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그런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그런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급등을 한번 했었고 지금 좀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또 잘 먹혀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시면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히든 종목으로 제가 지정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대표님. 전혀 감도 안 와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뭐, 무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나, 아니면. 이 회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가 화장품 회사가 주 계열사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외국계 펀드가 지금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계 펀드가 사실 그냥 괜히 자선 사업하듯이 주식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뭐 아까워서 지금 얘기 그럼 못하고 계시죠, 지금? 아무튼 이거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으니까 얘기 못하시겠죠, 지금 대표님. 네. 근데 하여튼 뭐 과거에도 뭐 KTNG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한테서도 그 외국계 펀드가 지분을 늘려잡으면서 거기에서 공격적인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분 매각을 요구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요구를 과도하게 하면서 회사의 자산을 떼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을 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상황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은 뭔가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주가가 쉽게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갖고 있을 때 단기 대응을 노린다든가 뭐 아니면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라서 수익성을 한번 노려본다든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종목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의 이 시점에서 약간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에 관련해서의 우리가 좀 이슈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이 오히려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투심 자체가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장품 관련해서의 우리가 종목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종목 얘기하면 약간 탈모 쪽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절대 5글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이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타점은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사실 좀 봄이 오면서 좀 더 좋아질 걸 기대했었는데 글쎄 이상하게 힘이 막 자꾸 빠지면서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또 타파해 나가는 것이 묘미고 또 그렇게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좀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대응하시다 보면은 또 시장은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내 계좌의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기회 꼭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